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아, 네. 저희 도덕경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똑치님, 도덕경 공부하니까 어떠세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아요. 도덕경을 이렇게 깊게 공부한 적이 없는데, 정말 이번에 제대로 끝낼 수 있구나라는 이 뿌듯함과 진행하는 중에도 정말 똑치님하고 하는 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오늘은 35장과 37장 할게요. 똑치님 35장 해주시죠. 네, 제가 35장을 리뷰할 건데요. 집대상 천하왕, 도의 위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모두가 그리로 돌아간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 대상이라는 것은 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도의 모습을 우리가 형상화하고 개념화할 수가 없죠. 네. 굉장히 큰 모양인데, 그래서 네. 대상이라고 얘기한 거고, 이런 대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모두가 그 도의 원리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왕이 불해 안평태, 그리로 돌아가서는 서로 해를 입히지 않으니 태평한 세상이구나. 이때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는 도의 운행 방식을 모델로 하고 있는 어떤 공간, 나라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 곳에는 왜 서로 해를 입히지 않느냐, 왜 태평한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도덕경 3장에 나와 있어요. 네. 3장을 보면 똑똑한 사람을 높게 치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백성들이 도적이 되지 않고, 욕심 낼 만한 것들을 보이지 않아야 백성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3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의 운행 모습을 모델로 하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백성들을 어느 한 곳으로 몰아가지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되어라, 이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겨라, 이런 것들 욕심을 내라, 이렇게 몰아가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서로 다투지도 않고 도적도 안 되고 혼란스러워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태평한 세상이 되겠죠. 아주 이상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 해석에서 이제 이태호 교수님께서는 이 대상이라는 도의 위대한 원리, 이 대상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로 소상이라는 개념을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작을 소자 써서 이 소상을 가진 사람은 도의 아주 커다란 형태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좋고 나쁜 그런 이분법에 갇혀서 한쪽은 좋고 다른 쪽은 나쁘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일 텐데요. 우리 같은 사람?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 네. 낙여의 과객지, 듣기 좋은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길도 멈추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나그네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상에 갇힌 사람. 듣기 좋은 음악이 있으면 듣기 싫은 음악이 있을 테고, 맛있는 음식이 있다면 맛없는 음식이 있겠죠. 이렇게 이분법에 갇혀서 한쪽은 좋고 다른 쪽은 나쁘다.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도의 커다란 모습을 보고 있는 대상을 지닌 사람은 이런 것에 발길을 멈출까요? 안 멈추겠죠. 네, 보다 큰 것을 향해서 이제 가겠죠.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소상을 가진 사람들은 도지출구, 다모, 기무미, 도에서 나온 것은 담백하고 맛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에서 나온 게 아무 맛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 맛이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일반인들은 그 맛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도덕경 12장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5가지로 구분된 색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로 구분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고, 5가지로 구분된 맛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라는 말이 12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에 이제 갇혀 있는 사람들은 도에서 나온 이 커다란 이런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 공부할 때도 잠깐 얘기 나눴었는데, 똑서님께서는 원래 듣기 싫은 음악이었는데 좋아진 음악이나 아니면 맛 없는 음식이었는데 좋아진 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으실까요? 좋아진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중국 여행할 때 향이 너무 강한 거나 그리고 기름이 잔뜩 들어간 거는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여행 중에는 정말 거의 못 먹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1, 2년 전에 하이난을 다시 갔는데 그때는 이제 먹겠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바뀐 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너무 자기만의 그 취향이 강한 것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여러 가지를 다 받아들여 보자라고 생각해서 그때 여행했을 때는 다양한 음식도 한번 맛보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그 음식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없더라고요. 물론 향은 강했고 기름에 잔뜩 버무려진 음식이었지만 먹을만 했어요. 맛있었어요, 나름.
그래서 내가 달라진 건가? 음식이 달라진 건가? 저는 그 베트남에서 산 경험도 있는데 2년 동안 그때도 그랬지만 고수 들어간 음식이 너무 싫어 이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고수 빼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지낸 고수 맛이 조금만 나도 너무 싫어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저의 세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을 때 정말 싫고 이건 아니야라는 그런 기준들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시작하면서 작게는 음식에서 고수를 제가 직접 사서 넣어봤어요. 맛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그래서 되게 희한하다. 이래서 사람들이 고수를 먹나? 우리 생각이 우리의 맛도 지배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저는 5가지 맛 안에 이 고수의 맛이 없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게 열리니까 되게 좋은 게 제가 발리 갔을 때 발리도 고수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새로운 음식을 시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이 1도 없었어요. 와. 들어가봤자 고수니까. 네. 저는 이미 고수를 좋아하게 됐으니까 새로운 음식을 접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나 이런 것만 있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한 번 더 넓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만 없어져도 네. 이 세상을 정말 더 신나게 살 수 있을 그렇죠. 것 같네요. 딱 좁은 세상에서 갇혀서 사는 게 아니라 더 넓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듣기 좋은 음악은 혹시 어떤 저는 경험이 이제 있으신가요? 정말 고리타분하게도 70, 80, 90 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우선은 제 귀에 들려야 좋아하거든요. 들리질 않아요. 요즘 아이들 노래는 너무 빠르기도 하고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싫어했는데 싫어한 건 아니고 그냥 아예 듣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가끔 들어요. 딸 때문에. 근데 되게 신나고 재밌고 재밌어요. 그리고 딸이 부르니까 한번 가사를 보면서 다시 들으면 그게 또 들리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돌이 다 예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다 예쁜지 춤도 잘 추고. 세상이 더욱 아름다우고 이렇겠네요. 네. 관심도 있어요. 지금 아이돌한테. 특히 BTS한테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네, 저도 BTS 팬입니다. 네. 네, 저는 그 음악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왜 그 요가할 때나 힌두교 쪽에서 하는 만트라가 예전에는 뭔가 좀 음산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신을 불러오고 막 뭐 이런 뭐 저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음산한 기분이 들었는데 뭐 시타르타라는 책을 읽었을 때 오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요가를 시작하면서 오음을 발음하기 시작하면서 이 소리의 떨림과 이 나한테 전해지는 이 진동이 굉장히 마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트라 같은 걸 많이 듣게 됐어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들으면 이제는 거부감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만트라를 자꾸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명상 음악으로 만트라. 네네네네. 그래서 내가 듣는 음악의 범위가 또 한 카테고리가 늘어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 들을 게 너무 많으니까 아침에 뭘 들을지 선택하는 이 재미 굉장히 좋거든요. 네.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네. 시지 부족견, 청지 부족문. 그것은 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지 않는다. 이게 도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설명하지 않아도 잘 드러나지 않죠. 네, 그래서. 용지 부각이. 그렇지만 그것은 아무리 사용해도 다함이 없다. 얼마나 매력적인가요? 일단 도의 어떤 그런 실제적인 어떤 느낌만 알아채도 이 도라는 것은 굉장히 포용력이 넓고 써도 계속 나오는 굉장히 뭐랄까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커다란 우주와 같은 느낌? 이 도라는 것을 개념화할 수 없고 이름을 붙여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진짜 우리가 가진 언어로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지만 굉장히 도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35장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른 부분보다는 이 대상과 소상으로 설명을 해놨던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이 소상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분법에 갇혀서 그 바깥에 있는 나머지의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즐기지 못한 채 삶을 끝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뚝선님은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어요? 없습니다. 네. 저는 37장 바로 리뷰 들어갈게요. 네. 37장은 이 도경의 마지막 편입니다. 그
도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문장이 도상무의 이물불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는 언제나 하려고 하지 않지만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와, 너무 멋있죠. 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지 못하는 게 없대요. 도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존재 형식, 도의 운행 원리이고 바로 무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자는 사람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 삶을 더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게 바로 유의, 인위적인 뭔가가 개입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후왕 양능 수지, 만물 장자화. 만약에 왕이 능히 무의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될 것이다. 유의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 바로 인간이고요. 그 인간의 통치자를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왕이 무의를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은 저절로 좋은 상태가 된다. 무의를 지키면 저절로 알아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그 유의에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가해서 좋은 상태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무의한 상태만 저절로 지켜도 알아서 가장 좋은 상태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될 일은 된다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의만 지키면 될 일은 다 알아서 될 거야. 그러니까 너 억지로 더 좋은 상태를 만들려고 할 필요 없어. 무의만 지키면 돼. 이 얘기입니다. 하이욕자 오장진지 이무명지박. 자연스럽게 될 일을 인위적으로 되게 한다면 나는 장차 이름 없는 순박함으로 그것을 억누를 것이다. 여기에서 아까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 무의를 지킬 수만 있다면 알아서 좋은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알아서 될 일을 인위적으로 억지로 되게 한다면 나는 그 이름 없는 순박함으로, 여기서 순박함은 통나무 한자거든요. 통나무박. 우리가 그동안 도덕경에서 많이 나온 한자였고요. 이 통나무는 인위적인 요소가 없는 무의자연의 상태를 대표하는 한자입니다. 즉, 그 특정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무의자연에 있는 통나무의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그대로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거 하지 말고 무의로 나는 그것을 억누를 거래요. 그래서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무명지박, 부역장무욕. 이름 없는 순박함은 무릇 또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게 아까 통나무 같은 경우에는 무의자연의 상태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의자연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이나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불욕이정, 천하장자정. 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은 고요하다. 그러면 천하는 장차 저절로 안정될 것이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무의, 자연의 마음은 고요하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면 천하는 저절로 안정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저는 37장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똑치님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장에서 그 후왕 양능 수지 만물 장자화 통치자가 만약에 도를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스스로 알아서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정말 통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리더나 회사의 뭐 직장 보스 정도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도를 지킨다면 우리가 저절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 기본적으로 좀 이제 없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예를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직장의 보스가 완전히 무의를 한다는 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커다란 그 도의 모습 안에서 다 그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그 부하 직원들을 다 100% 믿는 거예요. 믿고 이분법에 갇혀 있지 않고 굉장히 넓은 세상을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내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수용을 하다 보면 이들끼리 저절로 뭔가
작용이 되어서 조정이 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직장의 이 보스가 그 직원들 다 100% 믿는다는 걸 직원들도 알아요. 그 직원들도 이 보스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고 믿고 따라요. 그래서 보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점이 이게 저절로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이게 서로 간에 믿음의 관계가 생기기 때문이구나. 네. 그래서 100% 믿는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맞아요.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많은 걸 이루어낼 수 있구나.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리뷰 한번 했는데 우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100% 믿는다면 저절로 좋아질 것이다. 그러게요. 이거 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러게요.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저희가. 네. 알아서 될 일은 됩니다. 너무 욕심 버리시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을 믿고 맡겨야겠죠.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